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공짜에 가까워지면 물건값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경제학적으로 풍요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 미래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폭발하는 거죠. 머스크는 바로 이 생산성 혁명을 믿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은 눈 뜨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하네. 혹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6년의 풍경을 한번 보세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모든 게 통제된 실험실에서만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장애물도 많은 진짜 공장 바닥에 투입된 거예요. 이젠 단순히 기술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시연이 아니라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진 이 로봇이 사람들이 일하는 좁은 공간을 똑같이 누비며 진짜로 부품을 나르는 실질적인 노동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속에 들어온 AI 에이전트는 웬만한 비서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폰에 있는 AI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정도 물어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의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복잡한 일정 알아서 척척 조율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꼭 봐야 할 정보만 골라서 요약해주지, 해외 바이어랑 통화하면 실시간 통역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인간 비서보다 일 처리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고 봐야죠. 이쯤 되니 우리가 괴짜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 일론 머스크의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머스크가 2023년 말 영국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We will have for the first time something that is smarter than the smartest human. And that, I mean, it's hard to say exactly what that moment is, but there will come a point where no job is needed. You can have a job if you want to have a job for sort of personal satisfaction, but the AI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당시엔 다들 에이 또 테슬라 주가 띄우려고 저러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깊게, 하지만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예전엔 기본소득, 즉 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란 말을 많이 썼죠. 일자리 없으니 정부가 굶지 않을 만큼만 줄게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한술 더 떠서 보편적 고소득, 즉 UHI, Universal High Income을 말합니다. 아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고소득이 가능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여기엔 엄청난 경제적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개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쌀 한 가마니를 더 만들려면 농부가 뙤볕에서 한 달을 더 고생해야 했죠. 그런데 AI 로봇이 농사를 짓고 로봇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무한 공급된다고 칩시다. 그럼 쌀 한 가마니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얼마일까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공짜에 가까워지면 물건값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경제학적으로 풍요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 미래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폭발하는 거죠. 머스크는 바로 이 생산성 혁명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이, 예전에도 컴퓨터 나왔을 때 다들 편해질 거라 그랬는데 우린 더 바빠졌잖아요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약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마다 갑자기 비싼 컴퓨터가 들어오고 책상 위에 뚱뚱한 모니터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퇴근도 빨라지고 일도 훨씬 쉬워지겠지. 기업들도 엄청난 돈을 들여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라는 경제학자가 데이터를 딱 까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컴퓨터가 보이는데 생산성 통계표에는 컴퓨터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돈을 써서 최신 컴퓨터를 사줬으면 직원이 1시간에 10개 만들던 보고서를 20개 만들어야 생산성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랑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인 이 상황, 이걸 바로 솔로의 파라독스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그때의 컴퓨터 기술이 도구, 즉 툴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리 도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요리할 때 재료를 다지기 위해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최신 만능 다지기 기계를 샀다고 칩시다. 예전엔 칼로 힘들게 다졌는데 이 기계가 생겼으니 엄청 편해질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 어떤가요? 일단 이 기계 사용법 설명서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채소를 기계에 넣기 적당한 크기로 먼저 잘라줘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다진 다음에 다시 꺼내야 합니다. 다 쓰고 나면 기계를 분해해서 구석구석 설거지해야 합니다. 결국 요리 하나 완성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따져보니 그냥 칼로 다질 때랑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설거지거리만 늘어난 상황. 이게 바로 당시의 컴퓨터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장부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으로 썼습니다. 틀리면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썼죠.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의 파라독스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엑셀을 씁니다. 일단 직원들이 엑셀 사용법을 학원 다니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업무 시간 외에 학습 노동이 추가된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일일이 키보드로 쳐넣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입력 노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정이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보더니 야, 여기 표 모양 좀 바꾸고 글씨체도 바꾸고 그래프 색깔도 바꿔봐. 금방 하잖아. 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수정사항을 고치느라 밤을 새워 보고서를 10번씩 고쳤습니다. 퀄리티는 조금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보고서 하나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결국 당시의 기술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도구였던 겁니다. 비싼 도구를 샀으니 그걸 제대로 써먹기 위해 인간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복잡하게 일해야 했던 상황. 기계가 인간을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모시느라 더 바빠진 상황. 이것이 바로 로버트 솔로가 지적한 역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AI는 다릅니다.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대리인, 즉 에이전트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삽질을 잘하게 도와주는 포크레인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인간이 직접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알아서 길을 뚫고 건물을 올리는 자율주행 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어진 것이죠. 이 차이가 솔로의 역설을 끝장내고 있습니다. 지능의 가격이 공기처럼 싸지는 시대, 이게 바로 머스크가 예언한 노동의 종말의 진짜 근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아주 무서운 문제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대로 풍요가 오려면 그 풍요가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AI 기술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인데요. AI 로봇을 가진 자는 앉아서 돈을 벌고 몸뚱이밖에 없는 노동자는 굶게 되는 디지털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빌 게이츠가 주장했던 로봇세, 즉 로봇텍스 같은 파격적인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테슬라,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아이고 저희가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팍팍 낼게요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보편적 고소득으로 가는 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머스크가 말한 풍요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긴 이야기 달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2026년 현재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진행 중입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의미를 채우는 건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AI를 두려워하며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돈이라는 목적지를 빼버린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행복할 것인가?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올 시대에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해줄 겁니다.